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루언트의 외부 유동 문제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그리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드 혹은 이제 하이브리드 메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물체 주위에 메쉬는 이제 이 스트럭처드라고 하는 정렬 격자로 생성을 하고, 이제 물체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정렬 격자,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이제 어떤 정렬 격자를 다음에 보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정렬 격자와 비정렬 격자를 이제 동시에 이제 생성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드 혹은 이제 하이브리드 메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스트럭처드 그리드와 메쉬와 언스트럭처드 메쉬를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메쉬를 작성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어떤 실린더 주위의 유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물체의 형상이 이제 원형이 되어서 어떤 이제 컴퓨테이셔널 도메인도 우리가 원으로 작성을 해서 메쉬를 생성을 하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메쉬를 생성을 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물체는 이러한 원형으로만 된 형상이 아니라 이제 복잡한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이제 컴퓨테이셔널 도메인과 이제 이 형상이 같은 형상이 아니게 되면 이제 그러한 어떤 물체 주위의 정렬 격자를 생성을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그리드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형상일지라도 이제 물체 주위의 유동을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모든 부분이 정렬 격자로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계산 비용이라든지 이제 계산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 이제 또한 뭐 정확성을 떠나서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더 조밀한 메쉬를 생성을 하면 우리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계산 비용이라든지 뭐 계산 시간 또는 어떤 컴퓨터 리소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효율적인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루언트 해석 시스템을 하나 생성을 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이 형상을 토대로 이제 기초 강의는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게 될 건데, 이제 unsteady, 즉 이제 비정상 문제를 다루고, 이제 나머지 이제 플루언트 영상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기초 문제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응용 문제로 이제 NCS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튜토리얼 문제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따라서 일단 이번 해석도 이제 2D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어널리시스 타입을 2D로 선택을 해주고, 이제 지오메트리를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이 되었고, 그 스케치 평면을 이제 Z축을 선택을 해서 이제 XY 평면을 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상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 블렛 형상, 즉 이제 총알 모양을 이제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원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이제 원점을 찍은 다음에 일단 가로축으로는 한 20mm를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세로축은 12mm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을 선택하고 이 점을 찍은 다음에 이 길이도 20mm, 아래쪽으로 12mm, 다시 이제 이 점을 찍어서 그 스케치를 완성을 하고 이제 잘라내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기기로 이 점을 선택하고 이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이제 3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mm의 필렛이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시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3을 입력해주고 일단 치수가 맞게 들어갔는지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살펴보면 이쪽 부분이 다시 아까 잠깐 드래그를 하면서 치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ESC를 누르고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3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표면을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이 교차 탭에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 다시 그냥 스케치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필렛은 주지 않고 그 이제 필렛을 이쪽 부분을 당기기를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 스케치를 자동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컴퓨테이셔널 도메인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필렛을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시 잘라내기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일단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에 크기는 뭐 다음에서처럼 이제 생성을 해주고, 일단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정확한 치수는 그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편집 종료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그 당기기가 자동으로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을 클릭을 하고 일단 점을 클릭하기 전에 이쪽 부분을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3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을 클릭을 하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이제 3을 입력을 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총알 형상이 이제 작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일단 당기기로 이 부분도 약간만, 이 부분을 약간만 안쪽으로 당겨서 이제 다음과 같이
조금 대칭이 되게끔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메쉬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메싱 환경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 이제 메싱이 그 실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은 뭐 특별하게 살펴볼 부분은 없고, 이제 메쉬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메쉬에 관련된 이제 리본 메뉴를 혹은 이제 메쉬 탭을 클릭을 해서 이제 메쉬에 관련된 이제 리본 메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 다음에, 먼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디폴트 상태의 그 메쉬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러한 물체 주위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쪽 부분은 조금 조밀하게 이제 물체를 인식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글로벌 메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곡률에 기반해서 이제 곡률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작성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러한 그 라인 부분은 이제 이러한 부분의 그, 이제 그로스 레이트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메쉬 사이즈를 이제 조밀하게 가면 굳이 이제 인플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조밀한 메쉬를 이제 물체 주위에 이제 조밀한 메쉬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헥사 메쉬로는 작성이 되었지만,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테트라 메쉬도 있긴 있지만 그 정렬 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그 값의 이제 정확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효율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 메쉬들의 그 메쉬의 품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스큐니스나 그 오소고널리티 등이 이제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메쉬를 작성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유치역학 문제를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 같은 경우 뭐 플루언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메커니컬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쉬의 그 생성 순서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 한번 생성된 메쉬는 이제 계속 이 메쉬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뭐 사이징을 추가를 한다든지 해도 이제 이 메쉬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순서가 잘못돼서 이제 원하는 그 격자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이 생성된 메쉬를 이제 지울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메쉬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클리어 제너레이티드 데이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이제 생성이 되어진 메쉬를 이제 모두 삭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삼각 메쉬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먼저 메소드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일단 지오메트리는 이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사이징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일단 그 이제 이 그 물체를 기준으로 이제 메쉬가 이제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물체의 어떤 메쉬를 얼마만큼 조밀하게 하겠냐를 이제 이 사이징에서 그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2D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 물체 주위에 이제 물체를 표시하는 엣지를 이제 모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주고, 일단 타입은 그대로 이제 엘리먼트 사이즈로 해주고, 우리가 이제 치수를 밀리미터로 단위로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엘리먼트 사이즈의 값을 1mm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디폴트 값 그대로 뭐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뭐 하드로 뭐 바꿔도 되지만 이제 소프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메쉬가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는지를 다시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트라이앵글로 바꾼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각격자로 짜는 것보다도 이제 더 그 정렬된 형상으로 이제 메쉬가 짜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부분은 이제 비정렬 격자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이제 추가를 해주고, 특히 우리가 어떤 압축성 유동이라든지 그 물체 주위의 어떤 뭐 항력이나 양력 등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렬 격자로 생성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삽입을 해서 그 물체 주위를 이제 정렬 격자로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오메트리는 이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바운더리를 이 엣지들을 모두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어플라이로 이제 6개 엣지가 모두 선택이 되어졌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트랜지셔널 레이티오가 있고 이제 맥시멈 레이어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라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뭐 옵션도 지금 뭐 토탈 thickness 뭐 퍼스트 레이어 thickness 그 스무스 트랜지션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은 이제 이 스무스 트랜지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실 부분은 이제 맥시멈 레이어와 레이어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레이어의 수가 많거나 그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실린더 유동에서 그 바이어스 타입에서 이제 팩터를 그 지정해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팩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그로스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뭐 압축성 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개 이상의 레이어를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5개의 그 레이어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도 아마 이제 이 값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변화를 이제 뭐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작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이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하면 이제 메쉬를 생성하는 설정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이제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메쉬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메쉬로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었고, 일단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기 엣지 사이즈에서 이 간격 값이 그대로 이제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메쉬를 생성할 때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된 부분은 그 어떤 이제 크기나 뭐 그런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이제 이러한 곡률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 메쉬를 얼마만큼 조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래 형상을 그대로 그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도 좀 많이 각져 보이기는 하는데, 어차피 물론 뭐 조금 더 이제 메쉬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그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일단 뭐 이 정도만 지정을 해주고,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 값을 한 10 정도로 더 주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으로 갈수록 더 조밀한 메쉬가 생성이 되게 되고, 만일에 이 커지는 그 어떤 성장률의 값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로스 레이트의 그 수치 값을, 즉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부분도 그 우리가 바이어스 타입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큰 그 이 메쉬 부분의 크기와 가장 작은 메쉬 부분의 그 크기 차이가 아니고, 이제 이러한 그 두 번째 메쉬와 첫 번째 메쉬의 크기 차이,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크기 차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1.2배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이 정도 크기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로스 레이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그 레이티오는, 우리가 이제 그로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메쉬를 살펴보시면, 어떤 이제 이 레이어의 이 세로축 방향의 어떤 길이 값의 그 이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이제 그 앞서 이제 그 트랜지션 레이티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이 그 플루언트 도움말에서도 그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최적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최적비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제 즉 이제 인접한 그 메쉬 셀 사이의 그 최적비를 이제 다음에 값으로 해서 점점 이제 성장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트랜지션 그 레이티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플루언트라든지, 그리고 뭐 CFX, 그리고 그 폴리플로우라는 그 해석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값이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어떤 최적비를 정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디폴트 값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옵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 더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무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인접한 엘리먼트 간에 이제 어떤 그 스무스한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그 이제 이러한 그 정렬 격자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전체 높이는 그 서페이스 메쉬 크기에 이제 좌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미리 생성했던 이 삼각 메쉬의 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그 테트라 메쉬가 그 조금 조밀한 부분은 더 촘촘하게 작성이 되어지고, 즉 이제 전체 높이라는 것이 이제 이 그 레이어를 총 합한 이쪽 부분에 이제 전체 높이를, 즉 이제 이 그 세로축 방향의 높이를 이제 전체 높이라고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미리 생성이 되어진 이러한 인접 셀의 혹은 인접 엘리먼트의 크기에 이제 전체 높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전체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메쉬를 그 인플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러한 그 삼각 메쉬를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지 않고 어떤 일정한 높이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정렬 격자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이었던 그 first layer thickness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 그 레이어의 높이를 이제 값을 주면, 이제 그 값을 토대로 어떤 이제 그 그로스 레이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격자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만일에 다음과 같이 어떤 이쪽 부분에 그 테트라 메쉬를 앞서 이제 제가 생성을 했듯이 어떤 사이징을 엣지를 기준으로 주지 않고 어떤 이제 이러한 곡률 부분은 당연히 이러한 식으로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이징 없이 생성이 되었을 때 이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탈 thickness는 이 전체 부분의 그 크기, 높이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이 그로스 레이트 값의 값과 이제 레이어의 수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그 방법이 그 옵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